2015년 여름,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의 펜사콜라.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지역에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택가에서 삼중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식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블루문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이 한마디는 지역 언론을 자극했고 블루문 삼중 살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신비로운 마법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인간적인 동기, 탐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본실, 그녀의 아들 리처드와 존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간 컴퓨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15분에 출근해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12시 정각에 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반드시 동생 존이 일하는 월마트에 들러 그를 픽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리처드의 동생 존은 뇌성마비로 인해 몸이 불편했고 형에게 많이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같은 월마트에서 카트푸셔로 일하며 주변으로부터 조용하지만 친절한 거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 본실은 TV 쇼핑 중독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를 강박적 구매 장애로 진단했지만 본실은 이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라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은 수많은 장신구와 옷으로 가득 찼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선반에 쌓여 바닥 공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리처드와 존의 이복 형제인 도널드가 방문했습니다. 도널드는 본실이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그녀는 나중에 스미스라는 남성과 재혼한 뒤 리처드와 존을 낳았습니다. 2012년에 스미스가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때 아내였던 본실은 그의 두 연금을 계속 받았는데 이로 인해 가족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도널드는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 혼자 살았으며 병원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리처드는 다음날 존의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했고 잔업을 좀 한 뒤 저녁 6시 반쯤에 퇴근했습니다. 이날 저녁 늦게 리처드의 직장 동료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목요일에 그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말없이 결근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다음 날에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상사에게 보고했죠. 응급 상황을 우려한 상사는 911에 신고했고 오전 9시 반 직후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경찰은 따로 살았던 장남 도널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그는 열쇠가 없었기에 결국 뒷문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곧 사망해 있는 리처드와 존, 본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남은 흔적은 타살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죠. 리처드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회사 출입증이 목에 걸려있던 것으로 보아 집에 오자마자 살해된 듯 보였습니다. 존은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본실은 침대 옆에서 발견됐는데 특이하게 그녀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들 모두 옷과 담요로 덮여 있었고 목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입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널드에게 가족의 죽음에 대해 알리자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 시간이 화요일 저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에 매주 화요일에 방문했던 도널드가 의심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확인됐죠. 그리고 집 문이 잠겨있던 것도 그가 의심받는데 한몫했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도널드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변호사 없이 형사 정식 신문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화요일에 다른 날과 다르게 좀 일찍 집에 방문했다는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널드는 오후 1시쯤 집에 도착해 어머니와 존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오후 2시 반쯤 시작해서 4시 무렵 끝났다고 합니다. 설거지하는 존을 도운 뒤 그는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고 마당에서 반려견과 놀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는 리처드가 퇴근이 좀 늦는다고 생각해 5시 반쯤 떠났고 그 뒤로는 일상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형사가 사건을 맡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형사는 도널드가 가족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그는 너무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무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형사는 그를 의심했고 일부러 대화 도중 당신이 그런 것 아니냐며 그를 도발했습니다. 도널드는 자신이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하며 가족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신문은 이대로 끝났지만 형사는 여전히 그를 의심했고 동의를 얻어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집에선 오컬트와 관련된 여러 물건과 현대 마법 종교의 일종인 위카에 관한 책이 몇 권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는 그를 더 의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흔적과 뒤처리 방식은 무언가 의식을 치른 듯한 정황을 강하게 풍겼고 하필 그날이 블루문이 뜨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블루문은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뜰 때 두 번째 보름달을 지칭하는 것으로 2, 3년에 한 번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블루문이 뜨는 날을 오컬트에선 신비한 힘이 있는 날로 여기고 있고 특히 위카에서는 보름달에 행하는 의식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신문을 받게 된 도널드에게 형사는 위카를 믿는지 재물 의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위카에 속해 있지만 규율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며 그들을 죽인 게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종교의식이 범행 동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를 체포했죠. 2015년 8월 4일에 공개적으로 사건이 발표됐고 언론에서 블루문 3중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점차 범행 동기가 억지라는 여론이 나오자 경찰은 다른 곳에서 동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다른 범행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본실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리처드와 존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도널드가 자신만 제외된 것에 격분해 약 90만 달러를 상속받기 위해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측이었죠. 그는 5시 반에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고 했지만 7시 45분에 그가 떠나는 걸 봤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도널드가 체포되고 6개월 뒤 같은 방을 사용했던 말린이라는 동료 죄수는 그가 범행을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린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경찰도 몰랐던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널드는 자신보다 두 형제를 더 편애하는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범행 당일 도널드는 존을 살해한 뒤 어머니를 괴롭히며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새끼손가락이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 말린의 주장이었죠. 이러한 증언과 여러 정황 증거, 도널드의 벨트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DNA 등을 근거로 검찰은 재판에서 그가 범인이라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도널드가 늦은 시간에 떠나는 걸 봤다는 이웃의 집에 시계가 없었고 황혼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지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측이 제공한 여러 증거들이 모순된 점들이 존재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DNA에 관련해서는 그가 그들의 집을 자주 찾았기에 거기에 그의 흔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죠. 검찰은 당시 황혼의 시간대가 7시 46분에서 9시 11분까지였다며 그를 보았다는 이웃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언급했고 그 밖에도 변호 측이 반박한 내용들에 대해 재반박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를 거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도널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뻔뻔한 나쁜 사람일까요? 만약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